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자치경찰론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고요. 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우리 워밍업 열심히 잘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자치경찰의 개념, 그다음에 뭐 주별 강의 계획 같은 거 설명했고요.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매우 중요하다, 얘들아. 그쵸? 이번 학기 어떻게 내가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볼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자치경찰론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아직 1주차 강의 보지 않은 친구들은 봐주시고요.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경찰 개념, 우리 경찰학 개론이나 경찰행정학이나 경찰학 총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일 텐데 그 경찰 개념 그리고 경찰 분류 그리고 지역 경찰에 대한 개념 살펴볼 거고요. 음, 복습 차원에서 우리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경찰에 대한 개념, 분류, 그다음에 지역 경찰, 자치 경찰이라는 건 결국 지역 경찰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찰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찰에 대한 내용 복습의 형태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배워야 할 자치 경찰에 대한 개념까지 이번 주 2주차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경찰이 뭐니? 경찰. 경찰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경계하여 살피다야. 법률상으로는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경찰이라고 한다. 또 그 일을 하는 조직, 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사전적 정의야. 경찰 개념을 살펴볼 때 있어서. 그러면 경찰 개념의 정립은 역사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자, 경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조선 후기, 여기 나와 있죠. 1885년 10월 29일 정부 공식 문서에 경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자, 일본 경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가와지 도시요시라는 사람은 1872년에 유럽에 시차를 갔다 오고 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게이사츠라고 하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1872년에 일본에서 일본 경찰 아버지 가와지 도시요시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부 공식 문서에 1885년 10월 29일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갑오개혁, 그다음에 포도청 폐지, 경무청 설치, 그리고 곧 우리나라의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소개가 되었다. 자, 경찰 용어에 대한 의미 부여가 과연 필요할까? 경찰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게이사치라고 하는 경찰.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공안이라고 해요. 공공의 안녕, 공안. 북한의 경우에는 인민 보안, 공안이나 보안 또는 경찰이라고 각각의 나라에서 그 경찰이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사람들을 달리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용어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죠. 왜? 경찰이라는 용어, 공안이라는 용어, 보안이라는 용어에는 그 용어 안에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위, 업무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중국 경찰, 그다음에 뭐 북한 경찰은 비교 경찰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경찰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은 경찰의 보편성을 가지고 경찰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찰 보편성, 즉 경찰 수단을 통해서 경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수단. 경찰은 뭐를 담당하죠?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요. 범죄와 위험 방지,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제거,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담당해 왔어요. 그렇죠? 즉 경찰 수단이라고 한다면 보편성에 근거해서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 그리고 위험 방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한 모든 활동 또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경찰로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따라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북한,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보편적인 특성,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해 오고 있는 기관은 용어에 상관없이 경찰이라는 용어, 보안이라는 용어, 인민 보안이라는 용어, 그리고 공안이라는 용어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보편성에 근거해서 경찰 개념을 이해한다면 용어의 구별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모든 경찰의 공통된 하나의 형태로 경찰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경찰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가 요구한 경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해.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 경찰이 나를 정지시켜서 검문을 해요. 주차 위반, 아니 신호 위반으로 내가 경찰에 적발되었어. 그러면 경찰은 나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쵸?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야. 왜? 나는 내 자유가 있어. 통행의 자유가 있잖아. 나 그냥 지나가고 싶어. 그런데 공권력,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서 내 의사에 반해서 신호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의해서 강제력을 행사당해요. 너희들 운전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다가 경찰이 세워. 쓰니 안 쓰니? 쓰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왜? 경찰은 위험 제거, 위험 예방, 범죄 예방과 관련된 보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에 근거해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 개념을 이해하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내지 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찰 목표는 뭐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의 미안합니다. 이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마우스로 써서 그래요.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잖아. 그 경찰 임무를 위해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경찰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하나 질문을 할게요. 대답은 안 하겠지만 온라인이라. 은행 강도 물리적 강제력 행사하고 있지. 은행 강도 총 들고 야 손 들어 돈 내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네. 격투사 로드 파이트인가? 로드 FC? 거기서 싸우는 애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잖아. 또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 나는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맞았던 것 같거든요. 맨날 엎드려 뻗쳐해서 막 맞고 손바닥 맞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교사 역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죠. 군인은 요즘에 너네 뭐 DP인가 GP인가 어떤 넷 띵띵에서 하는 그 드라마 드라마 보나요? 거기서도 보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리고 또 부모님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와 은행 강도, 격투사, 교사, 군인, 부모 등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직업군 또는 집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달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과 이 사람들은 경찰 목표를 달성 어떤 목표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가 독점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국가가 합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던 시기는 근대 국가 이후야. 국가만이 법적 합법성에 근거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만이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은 국가에 의해 법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 그냥 줄여서 약칭으로 경찰법이라고 할게요. 뭐 국가경찰 및 지역경찰에 대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개인 내지 기관이라고 경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뭐에 근거해서? 보편성에 근거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야 얘들아. 그죠? 따라서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가 정당성을 인정했는지에 따라서 경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물음표를 그려놨어요. 물론 이제 민법의 개정됨에 따라서 부모 또는 교사의 체벌권? 부모님이 내 따귀를 때렸던 적이 있었어요.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한다고 징계한다고 해서 때리는 게 인정됐던 경우가 있었어. 국가가 인정한 거야. 민법에서 근거했다니까.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그걸 위해서 일정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훈육을 할 수 있다, 체벌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교사나 부모가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어. 그렇게 보편성, 즉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동서고금,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가 정당성을 인정했는지에 따라서 경찰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 돼. 경찰의 활동 영역은요, 상대적으로 더 넓어요. 부모의 체벌권, 지금 얘들아 물론 폐지됐다. 오해하지 마세요. 10년 전, 한번 20년 전이라고 해봅시다. 20년 전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을 위해서 따귀를 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었어. 그러나 부모의 영역은 부모가 내 자식을 훈육을 위해서 20년 전에 손바닥을 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던 행위라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때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훈육의 방법이 아니었겠죠. 이렇듯 경찰의 활동 영역은 부모와 달리, 교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광역성을 띠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 전시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은 대내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의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다. 따라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리라는 개념 앞에 일반적인이라는 용어를 추가해 봅시다. 또 경찰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군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국가 내의 관할구역 안에서 라는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을 정의 내려보자면 보편성에 근거해서 경찰은 국가 내의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가 부여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라고 나 정보성은 정의 내렸다. 보편성에 근거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저한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찰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다. 그럼 보편성으로 경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으로 경찰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수성이라는 말은 역사적 관점, 역사적 경찰 권한에 따라서 경찰을 개념화할 수 있거든요. 자, 국가 정체성에 따라서 경찰을 개념화할 수 있어. 자, 고대의 경찰은요, 경찰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뭐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부터 폴리스, 폴리의 짜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찰학 개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폴리스라는 단어는 도시국가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도시국가에 관한 일제의 정치, 특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폴리스였어. 즉 고대의 경찰 개념은 헌법과 같은 국가 전체였어. 역사적인 경찰의 권한에 의해서. 자, 고대의 경찰 개념은 이랬다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회, 종교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제후가 가지고 있던, 지도자가 가지고 있던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고대의 국가경찰 개념에서는 국가 전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중세는 뭘 빼? 이게 뭐야?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아까 고대 경찰 개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경찰의 권한이, 그죠? 교회 행정을 권한을 제외한 거니까. 그러다가 경찰 국가 시대로 넘어가면 다시 경찰 국가 시대는 곧 절대 왕정이야. 즉 경찰 국가 시대 때는 절대 왕정의 시대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국가야. 국가는 곧 짐이다. 국가는 곧 태양이다. 막 이따 얘기를 하면서, 그죠? 경찰이라는 조직, 경찰이라는 집단을 내 왕권,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이 곧 국가겠죠. 그러다가 봉건 세력의 지방 분권화를 저지해. 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거든. 봉건 세력의 지방 분권이 세지게 되면 왕권이 약화돼. 그럼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귀족들이 차지한 공권력의 분화를 극복하고 강력한 정제 정치를 수반하는 특징을 지니면서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이 경찰 국가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다시 설명해 줄게. 중세에는 교회의 권한이 되게 증가됨에 따라서 일체의 도시 국가였던 국가 이꼴 경찰이었던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교회 권한을 뺀 나머지 권한, 국가의 일체의 권한이 곧 경찰이었다. 중세에서는. 그러다가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절대 왕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없애기 위해서, 즉 왕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왕정 시대의 경찰 패러다임은 지방 분권화를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었다. 그러다가 절대 국가 시대에 국가 행정은 제도적으로 분화되었어요. 자, 중세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 전체의 행위였던 것이 경찰로부터 외무행정, 재무행정, 사법행정, 군사행정이 분리돼. 즉 예전에는 경찰이 다 담당하고 있었어. 중세 고대 때는 경찰이 외무도 담당, 재무도 담당, 사법, 군사 다 담당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경찰의 범위는 양적으로는 축소됐어. 즉 경찰이 가지고 있던 행정을 따로 떼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외무행정, 재무행정, 사법행정, 군사행정으로. 때문에 양적으로는 축소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강화됐어. 왜? 경찰의 개념을 공공복리의 증진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이야. 경찰 국가 시대일 때는. 그래서 경찰 국가야. 양적으로는 축소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공공복리의 증진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경찰 국가 시대에서의 경찰 개념은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지? 왜 갑자기 중간에 좀 멈췄냐면 이해를 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경찰학 개론이나 경찰학 총론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론 수업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내가 간주해도 되겠지? 얘들아? 어, 그래 복습의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혹시나 공공복리의 증진까지 확장을 시켰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권한을 포함한 내무행정의 전 영역을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다가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청교도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독립선언, 대혁명 등등 국가의 목적과 임무를 매우 법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권력 분립, 사법, 입법, 행정, 이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아까 경찰국가 시대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권한을 포함한 내무행정의 전 영역이었던, 물론 양적으로는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경찰의 권한이 증가한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에서 법치 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제도화시켰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협의의 행정 경찰 사무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임무에 국한되어서 경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국정 전반이었다가 내무행정 전반이었다가 질서행정, 소극적 위험 방지에 국한되었고 지금은 비경찰화 형상을 겹치면서 보안경찰을 제외한 식으로 경찰 개념의 변천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경찰 개념의 변천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니? 경찰 개념을 이해할 때 있어서 보편성에 근거해서 경찰을 개념화할 수 있고요. 특수성에 근거해서 경찰을 개념화할 수 있는데 보편성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특수성, 즉 역사적 경찰의 권한, 가장 중요한 건 권한이야. 이 권한을 바탕으로 경찰의 특수성에 근거한 경찰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2주차 과제입니다. 경찰 개념의 변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인가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입니다. 다음 구글 네이버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서치해서 읽어본 후에 그 내용을 뭐 타자를 치든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곤욕을 주기 위한 과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대한 검색을 해서 한글 파일 또는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돼. 대신 한 번만 읽어봐. 부탁할게.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서 크로이츠베르크 뭐 행복 추구권, 뭐 햇빛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떤 판결에 따라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소극적 위험 방지에 국한되었다는 설명으로 막 쭈루루 나올 거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설명해 주면 기억에 잘 안 남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만 노력, 한 5분만 하면 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쳐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답답하다, 얘들아. 너희가 답답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냐면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딱 눈치를 살피면 이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는지를 알아야 좀 더 설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쭉 좀 더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는지를 내가 판단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쨌든 경찰 개념의 변천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이해 안 되면 연락하세요. 질문하세요. 오케이.